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28번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미움받을 용기 계속 할게요. 인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용기. 그러면 그 용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생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행복 또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작 원만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는 건가요? 즉, 우리의 삶이 그런 하찮은 편안함이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자네가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잘 알았네. 내가 처음 아들러 심리학 강연에 참석했을 때 강사였던 오스카 크리스텐슨 아들러의 손잡벌 되는 제자라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오늘 내 강연을 들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야. 나 참 사기꾼 같이 하는 말, 사기꾼이 하는 말 같잖아요. 설마 선생님은 그런 말에 넘어가신 겁니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는 철학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해온 주제 중 하나라네. 지금까지 나는 심리학이 철학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심리학 전반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 그리고 철학도로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 나름대로 연구했다네. 크리스텐슨의 말을 들었을 때 나 역시 다소 반감이 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군. 그런데 반감이 생기는 동시에 깨달았지. 내가 행복의 정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려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철학도임에도 스스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렇군요. 선생님과 아들러 심리학의 만남은 위화감에서 비롯되었네요. 그래. 그러면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행복해지셨습니까? 물론이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죠?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네. 이런 현실에 대해 아들러는 간단하게 대답했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는 생각을 통해서만 자신이 가치 있음을 실감한다고. 방금 말했던 타자공원이군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타자공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점이지. 눈에 보이는 공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자네의 공헌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네. 그건 타인의 과제이지. 자네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공헌을 했는지 아닌지는 원칙적으로도 알 수 없고, 즉 타인에게 공헌할 때 우리는 설사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을 가지면 그걸로 족한 걸세. 잠깐만요.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이미 자네도 눈치채지 않았나? 바로 행복이란 공헌감이다. 이게 행복의 정의라네. 하지만 그건 뭐 문제 있나? 그런 단순한 정의를 인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잊지 않았어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행위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존재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행복하다는 논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다고 이 말이 모든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네. 그걸 알아야 하네. 행위의 차원에서든 존재의 차원에서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즉 공헌감이 필요하지.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공헌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겠네요.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헌감을 가질 수 있죠? 일하면 되나요? 자원봉사를 할까요? 전에
내가 인정 욕구에 관해 설명했었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자네는 인정 욕구는 보편적인 욕구다라고 반박했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네. 인간은 자신을 좋아하고 싶다.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헌감을 원한다. 그리고 공헌감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공헌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면 결국 남이 의도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인정 욕구를 통해 얻는 공헌감에는 자유가 없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네. 행복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제도로서의 자유는 국가와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보편적인 것이라네. 어쨌든 선생님은 인정 욕구를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진정으로 공헌감을 갖는다면 뭐하러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겠나. 일부러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실감할 수 있는데 말이야. 즉, 인정 욕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직도 공동체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 수염과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을 하지 못한 거라네.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인정 욕구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사라지네. 타인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철학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에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단, 그때의 공헌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즉 행복이란 공헌감이라고. 그리고 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란 말인데요. 철학자가 이제 또 말하죠. 만일 인생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게 되네. 즉,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노정은 가짜인 나가 지나온 가짜 인생이 되는 거라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분명 길 위에 있고요. 그러면 가령 자네가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자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고나 병이 나서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등산 자체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길 위에 있는 채로 가짜인 나인 채로 그리고 가짜 인생인 채로 인생이 중단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삶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건 자업자득이죠. 제게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산을 오를 만한 체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 입장은 다르다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선으로 파악하고 있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선이 크고 작은 굴곡을 그리면서 정점에 다다르다 그대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입각한 발상이자 인생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낸다는 사고방식일세.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이 연속되는 것이라네. 분필로 그어진 실선을 확대경으로 보면 선이라고 여겨진 것이 실은 연속된 작은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의 연속, 순간의 연속이라네. 찰나의 연속이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는 찰나의 연속이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이란 찰나 안에서만 존재한다네.
이걸 알지 못한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선의 인생을 강요하지. 좋은 대학, 대기업, 안정된 가정 등 이런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면서 그래도 인생은 선이 아니라네. 인생 설계도, 커리어 설계도 등도 필요 없다고요? 만약 인생이 선이라면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점의 연속이라네. 계획적인 인생이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불가능한 것일세.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뭐가 문제인 거지? 선생님의 지론은 계획성 있는 인생을 부정할 뿐 아니라 노력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고 맹 연습을 해서 마침내 동경하던 악단에 들어가 활약하는 인생이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인생이라든지 모두 목표와 계획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즉, 그 사람들은 산 정상을 목표로 묵묵히 전진했다는 말인가? 물론이죠. 과연 그럴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았던 건 아닐까? 즉, 길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았던 거지. 이를테면, 바이올리스트들은 그것들을 꿈꾼 사람은 늘 당장 연습해야 할 악보를 보면서 한 곡, 한 소절, 한 음에만 집중했을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인생이란 지금 이 찰나를 뱅글뱅글 춤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속이라고. 그러다 문득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니 하고 깨닫게 되는 걸세. 바이올린이라는 춤을 춘 사람 중에는 그대로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야. 사법고시라는 춤을 춘 사람 중에는 그대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을 테고, 지필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작가가 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저마다 다른 장소에 다 다른 거야. 단,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삶도 길 위에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 춤을 추고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지금을 즐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 춤을 출 때는 춤추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고,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그래도 춤을 춘 결과가 어딘가에 도달은 하겠지? 춤추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아.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인생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흔들리는 바람에 내맡기는 듯한 그런 인생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네가 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인생은 키네시스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네. 그에 반해 내가 말하는 춤을 추는 인생은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세. 자, 예를 들어 볼게. 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 예를 들어 자네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네. 그때 자네는 되도록 효율적이고 되도록 빨리 쿠프왕의 거대한 피라미드에 도착했다가 그대로 추단거리로 돌아올 텐가? 그런 건 여행이라 부를 수 없지. 집에서 나온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여행이네.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순간이 여행이야. 물론 어떤 사정이 생겨 피라미드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 그것이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야.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춤이고 인생 최대의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라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에 흐릿한 빛을 비추면서 뭔가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지금 여기를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에만 비춰왔어. 자기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찰나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춤추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포인트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K가 추천하는 책 이것으로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끝내는데 아주 신선했던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번에 만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